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려 250년 역사를 자랑하다가 30년 전에 사라진 영국 황실은행이죠. 그 베어링 증권의 아주 독특했던 휴가 문화, 이걸 좀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가 당시 직원의 경험담인데 이게 단순히 쉬는 문제를 넘어서 조직 운영의 어떤 핵심 장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베어링이 1995년에 그 파생상품 거래 실패로 ING에 넘어갔지만 그들의 문화, 특히 이 휴가 관련 부분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황실은행 그룹이었다는 배경이랑 이 휴가 규정이 딱 맞닿는 지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게 그냥 직원 복지 차원이 아니고요. 마치 잘 설계된 기계처럼 조직의 어떤 위험 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성 확보, 이런 걸 염두에 둔 것 같은 굉장히 체계적인 접근법이 보여요. 체계적인 접근.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휴가 사용 방식이었어요. 네. 연간 휴가가 25일에서 30일이면 꽤 많은 편인데 이걸 쓸 때 반드시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일주일 이상 이렇게 덩어리로 붙였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2, 3일씩 이렇게 짧게 나눠 쓰는 건 아예 그냥 금지. 꽤 강제성이 있었던 거죠. 네. 이게 단순한 규칙 이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휴가 기간 동안 담당자가 아예 그냥 자리를 비우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의도적으로요? 네. 그래야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던 업무 처리 방식의 문제점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개인에게 너무 이렇게 정보가 쏠려 있다던가 하는 것들을 파악할 기회가 됐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진짜 그냥 몸만 나갔다 오는 게 아니었네요. 네. 휴가 가기 전에는 자기가 맡았던 고객 정보, 진행 중이던 업무 현황, 또 후속 조치 필요한 사항들, 이런 걸 전부 다 문서화해서 다음 사람한테 넘겨야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냥 말로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관리했던 거죠. 거의 자기 역할에 대한 임시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느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정보의 투명성이랑 이전 가능성이에요. 네. 단순히 빈자리를 메운다, 이걸 넘어서 각자 자기 업무 영역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아하. 이건 사실상 좀 강도는 낮지만 내부 감사 같은 효과도 있고 동시에 후임자한테는 정말 실질적인 OJT, 그러니까 직장 내 교육 기회가 됐을 거고요. 네, 그렇죠. 이런 업무 이관 체계가 딱 잡혀 있었으니까 개인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만두거나 해도 조직 전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경험담 공유해 주신 분도 바로 이 지점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한국 금융기관에서 사고 터지는 거 보면 담당자가 자리를 너무 오래 지키고 있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베어링 같은 시기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휴가 안 가고 막 일하는 걸 미덕처럼 여기는 우리 문화랑은 완전히 다른 시각이잖아요. 정반대죠. 오히려 휴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이나 혹시 있을지 모를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다니 소탐 대실하지 않으려는 그런 지혜랄까요? 정확합니다. 직원의 부재를 위기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한 거죠. 기회요? 네. 시스템의 강점이나 약점을 진단하고 또 인력 운영의 유연성 같은 것도 테스트해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인력도 키워내는 다목적 카드였던 셈입니다. 와, 다목적 카드. 근데 그런 강제적인 투명성 같은 거에 대한 내부 저항은 없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마 굉장히 강력한 조직 문화가 뒷받침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황실은행이라는 배경도 있었고요. 결국 이 제도는 그냥 개인의 휴식, 복지 이걸 넘어서 조직 전체의 안정성 그리고 업무 연속성을 위한 아주 정교화 장치였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도 한국 기업 문화, 특히 휴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단순히 휴가 일수만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개인이 자리에 없어도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휴가를 비용이나 업무 단절, 이런 낡은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조직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인재를 키우는 투자의 관점으로 봤다는 점. 투자로 봤다.
네. 단기적으로 보면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고 또 직원과 회사가 같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길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베어링 증권의 좀 독특했던 휴가 제도를 통해서 조직 운영 방식 그리고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어떤가요? 누군가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될 때 그 공백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특정 에이스 직원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너무 집중되어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휴가를 통해서 개인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조직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 기회를 얻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